국가대표 차출을 두고 A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대표팀 사이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축구계에 따르면 위르겐 클린스만 A대표팀 감독과 황선홍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최근 한 자리에 모여 선수 차출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9월 일정 때문인데요. A대표팀은 유럽 원정에 나선다면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A대표팀의 유럽 원정은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전 상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7일에는 영국에서 웨일스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황 감독은 A매치 기간을 활용해 완전체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골든보이 이강인을 포함하여 황선홍호의 유럽파 선수들을 선발할 것을 밝히며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은 황선홍호의 국내파 선수들 중 일부 선수들을 차출하고자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황 감독은 A대표팀에서도 성장한 핵심 선수인 이강인의 차출 정도만 조율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포지션에서는 선수 부족으로 인해 훈련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유럽 출신 및 국내 출신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한 기회인 동시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황선홍 감독의 팀에는 이강인을 비롯하여 정우영, 홍현석, 박규현 등 유럽 출신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최하는 A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팀의 협조 없이 선수를 참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매치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소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황 감독은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 발표 이후에도 정상적인 소집을 한 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미니 소집으로 대체했습니다. 지난 올스타 브레이크 때 유럽 출신 선수와 올스타 멤버를 제외한 14명으로 미니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선수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홍호는 선수들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9월의 어매치 기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때 전술적인 준비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황 감독은 지난 6월 A매치 때에도 황 감독은 중국 원정에서의 주력 멤버들을 모두 테스트하고자 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위해 어대표팀으로 선수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황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클린스만 감독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4차례 A매치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황 감독은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 감독은 9월 A매치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모두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황 감독이 9월 A매치 기간 동안 유럽파와 국내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싶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을 12일까지 진행한 후 국내의 선수들을 남겨두고 함께 항저우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저우는 습도가 매우 높아서 이전 원정 경기에서 선수들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적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A대표팀의 유럽 원정에 함께 동행할 경우 소속팀으로 돌아간 후 아시안게임에 바로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 기간 없이 경기에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조별리그 출전이 불가능하여 반쪽 운영을 강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협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황 감독은 더욱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A대표팀이지만 선수들의 병역 문제로 인해 아시안게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대회입니다. 특히 골든보이 이강인 선수의 차출 여부부터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과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회인데요.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어 축협의 중재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팬들은 황선홍호에 대한 기대가 낮은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 부상 회복 중인데 무리하지 말고 차출하지 말아라. 시간은 많다. 신입생인데 차출이 많아 걱정이다 등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축협이 나서 노선 정리를 잘 해줘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진출하면서 이강인을 향한 찬사와 평가들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이제 월드클래스 선수로 증명받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13일 리그왕 개막을 앞둔 훈련이 공개되었는데 슈팅이나 몸놀림, 스프린트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팬들이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강인 선수를 향한 다양한 매체와 선수, 감독들의 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현지 반응과 평가에 대해 살펴볼까요? 현지 유력 매체 레키프는 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선수이며 골문 앞에서 엄청난 실력을 자랑한다. 이런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유럽 주요 팀들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과 같이 빠르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필요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을 완전히 변화시킬 선수이다. 라며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강인에 대한 축구인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 살펴볼까요?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김보경 선수는 이강인을 향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보고 퍼스트 터치가 다른 점에서 정말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완전히 다른 클래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큰 키로 킥앤러쉬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의 김신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대표팀에 만났었는데 같이 벤치에 있던 시간이 많아 자주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 친구는 축구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나 다른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애교 부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얘는 정말 대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유스 코치이자 현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왼발은 왼손처럼 정확하다. 그의 재능과 플레이 스타일은 다비드 실바를 닮았다. 실바와 같은 레벨까지 성장할 선수라고 확신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은 7살의 이강인을 처음 보고 지금까지 이강인과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이라며 극찬했었습니다. 이후 방송이 종료된 이후 개인 아카데미인 UBFC에서 따로 이강인을 계속해서 지도했고 이후에는 인천의 축구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도왔고 스페인 유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걸출한 대단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시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선수를 찾아달라는 질문에 최 감독은 내 시절에는 그러한 선수가 없었다. 굳이 찾자면 고종수, 윤정환,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를 들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면이 닮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제대로 경기를 본 것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처음이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경기장 모든 선수를 통틀어 이강인밖에 보이질 않았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전의 패스마스터로서 이강인의 패스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현역의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패스는 노력이 아닌 감각과 재능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